포천의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시간, 빈예서가 매니저와 함께 고향집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일정표엔 아무 기록도 없었다. 그저 가족 모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꺼내진 선물 하나가 어떤 상장이나 트로피보다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눌렀다. 외할머니가 양손으로 건넨 작은 상자. 반듯하게 접힌 보자기 매듭이 풀리자 오래된 라디오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아 반짝임이 사라진 다이얼, 손때가 스민 볼륨 노브, 그리고 옅은 기름 냄새. 아버지가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아꼈던 물건이라고 한다. 이제 내가 간직해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빈예서의 눈가가 먼저 무너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라디오를 끌어안았고 외할머니는 손등으로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 순간 라디오는 그 어떤 숫자로도 잴 수 없는 목소리와 기억이 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외할머니는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준비해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저축을 손녀에게 건네고 싶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빈예서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 돈은 검진 잘 받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데 써주세요. 그는 이미 이름이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더는 무리하지 않도록 생활비와 필요한 비용을 도맡아왔다. 돈의 흐름은 늘 가족에게 향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받아들인 건 현금이 아니라 유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였다. 낡은 라디오가 왜 그토록 큰 울림을 줬을까? 노래로 사랑받는 사람에게 소리는 직업이자 운명이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빈예서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조심스레 돌려봤다고 한다. 공중에 흩어지던 주파수가 맞물릴 때 나는 그 특유의 치지직 소리, 노이즈와 멜로디가 뒤엉키다 어느 순간 선명해지는 한 채널.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같은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디오는 그에게 소리는 결국 누군가의 삶에 맞춰져야 한다는 오래된 진실을 다시 알려줬다. 화려한 무대의 와트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귀에 정확히 닿는 주파수. 그 주파수를 찾는 게 가수의 일이라는 걸 외할머니가 라디오를 꺼내 들기 전 거실에는 오랜만에 안부가 오갔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잠은 제대로 자느냐, 손목은 괜찮으냐. 가족의 질문은 늘 그렇듯 단순했고, 그래서 정확했다. 포장지 속 라디오가 모습을 드러낸 뒤에는 질문이 한동안 멎었다. 모두가 말 대신 숨을 골랐기 때문이다. 빈예서는 라디오의 뒷판에 손을 얹었다. 나무결이 흐릿하게 살아있는 케이스가 미세하게 따뜻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버지. 그가 흘린 눈물은 애잔함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무대의 영웅이라는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딸이라는 본질로 돌아온 사람의 눈물. 가장 단단한 정체성은 결국 집에서 시작된다는 고백이었다. 선물 이야기는 분명 화제를 낳을 만했다. 하지만 더 길게 남을 문장은 따로 있다. 외할머니의 저축보다 더 오래 쌓인 건 손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신뢰였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빈예서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용처를 바꿔 권했다. 건강검진, 생활 편의, 그리고 외할머니가 그동안 미뤄뒀던 소소한 바람들. 그가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가족의 안녕이었다. 그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기로 오래전 약속한 사람처럼 보였다.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노래보다 먼저 이뤄낸 태도다. 라디오는 그날 이후 이 집의 중심이 되었다. 식탁 한켠, 가족 사진이 놓인 작은 장식장 옆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오래된 기계는 최신식 스마트 스피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라디오의 두툼한 케이스에는 미세한 흠집이 군데군데 있었고 그 흠집은 사용자의 손길이 남긴 지도처럼 보였다. 아버지의 시간, 외할머니의 시간, 그리고 이제 빈예서의 시간.
3개의 시간이 한 물건에 포개졌다. 빈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라디오를 다시 보자기에 싸 조심스레 들고 움직였다고 한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보자기에 매듭이 탄탄히 매여 있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다. 커뮤니티에는 돈보다 이야기를 선택한 사람, 효녀의 기준이 또 한 번 갱신됐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어떤 팬은 다음 앨범 부클릿에 이 라디오를 한 장 넣어 달라는 제안을 올리기도 했다. 그 부탁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무대 밖의 한 장면이 무대 위 한 소절을 바꾼다는 사실. 라디오의 주파수처럼 그의 노래도 누군가의 일상에 맞춰 더 정확해질 것이다. 이날 가족 모임에서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다. 그 외의 세세한 사연은 가족만의 것일 테니 더 묻지 않는 게 맞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빈에서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고 그 방식을 지금도 잊지 않는다. 외할머니의 선물은 결과적으로 2개였다. 하나는 오래된 라디오, 다른 하나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전해진 바로는 그는 이 원칙을 확인한 얼굴로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차 뒷좌석엔 스태프의 장비 가방과 무대 의상이 놓여 있었고 조수석엔 라디오가 안정을 찾듯 기대어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는 라디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서둘러 채널을 맞추지 않고 잡음 사이에 여백을 충분히 듣는 연습. 음악에서도, 삶에서도. 어떤 상장도, 어떤 거래도 오늘의 라디오만큼 그에게 기준을 다시 세워주진 못했을 것이다. 화려함의 바쁜 스케줄은 언제나 속도를 재촉한다. 반면 오래된 물건과 오래된 관계는 스스로의 호흡을 되찾게 한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노래도 좋지만 너도 좋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가수에게 이것보다 큰 격려가 있을까? 무대의 성과를 칭찬하기보다 사람 그 자체를 안심시키는 말, 이 문장이 라디오의 전파처럼 그의 마음을 맴돌 것이다. 빈에서는 종종 인터뷰에서 노래는 결국 사람에게 가야 완성된다고 말하곤 했다. 오늘의 라디오는 그 문장에 한 줄을 더했다. 노래는 결국 집에서 시작된다. 그가 다음 무대에서 첫 소절을 열기 전 아주 짧은 숨을 더 들이쉴지도 모르겠다. 주파수를 더 정확히 맞추기 위해, 백색 소음을 한 번 더 지나가기 위해. 그리고 그 숨 사이로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만들어 둔 기준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 숫자보다 관계, 속도보다 온도, 박수보다 안부. 아침에 시작된 작은 모임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남겼다. 현관 앞에서 돌아선 순간 외할머니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빈에서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차 문을 닫기 전 라디오의 보자기를 다시 단단히 묶었다. 귀중한 선물이라는 말은 보통 값비싼 물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쓰고 싶다. 귀로 듣고 중하게 품을 선물. 그건 오래된 라디오였고 더 오래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 그의 노래를 더 깊게 만들 것이다.